자, 페이지 80페이지 펴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10강 제국주의의 열강의 침략과 조선에 대한 요 부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선생님이 판서 요 부분 해봤는데 요 부분이랑 이제 여러분들 교재랑 같이 해가지고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를 보기 전에 요 동아시아의 상황을 먼저 훑어보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청나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인 조선을 보면 청나라는 당시 영국의 이제 공격을 받으면서 이 전쟁을 아편 전쟁을 하는데 거의 청나라가 동아시아의 종주국의 위치가 상당히 조금은 무너지는 흔들흔들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요. 일본은 이제 가나가와 조약 이후에 메이지 유신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우리나라 이제 조선을 보면 요 이양선이 출몰이 이양선 뜻 그대로 모양이 다른 배다. 요 뜻이 모양이 다른 배. 이제 요 이양선들이 우리나라 바다에 출몰을 하면서 우리랑 좀 거래를 하자 이런 통상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양선이 출몰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또 내부의 상황을 보면 요 밀란이에요. 밀란. 진주 농민 봉기 등등의 이런 임술 농민 봉기가 좀 심하게 발생을 하니까 삼정의 문란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사람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종교에 위탁합니다. 천주교라든지 동학에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왜 그런가? 나는 삼정의 문란을 막 느끼면서 수탈을 당하고 있는데 천주교 사람은 아름답고 사랑해야 된다, 평등하다고 하네. 그리고 동학 사람은 곧 하늘, 인내천이라고 하니까 와, 여기 정말 내가 지금의 삶은 힘들지만 내가 요 종교를 통해서 삶의 마음의 안위를, 위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걸 통해 종교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요 세도 정치가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안동김씨 세력들, 그 다음 또 홍양조씨 세력들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이제 일문 전제, 그 전에 일당 전제가 아니라 하나의 가문이 모든 걸 다 먹어버리는 일문 전제의 그런 시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이제 사나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인데 여기 대원군을 칭한 뜻이 뭘까? 왕의 아버지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하거든요. 옛날 세종 때도 태종이 살아있을 때 자기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대원군으로 올라졌었는데, 마찬가지 여기 흥선군은 살아있지만 그 아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대원군의 칭호를 붙여가지고 흥선대원군이라고 한다. 근데 고종 초기 시기를 고종의 즉위 시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 10년간의 요 시기를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라고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그 뜻이거든요. 여기 흥선대원군 본명이 요 이하응인데 요 이하응의 삶을 보면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요 이하응은 조금은 약간 왕위 계승에서 좀 밀려난 그런 왕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왕족. 그러므로 이게 이양이 살고 있었는데, 이양이 어렸을 때는 정말 똑똑하고 와 천재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점점 자라고 자랄수록 조금은 불량배스러운 양아치스러운 행동을 좀 보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주막에서 어느 건물에서 도박 노름을 하다가 서로 주먹다툼을 하면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어디 상가집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간다든지 라고 하니까 양반이나 세도가들이 요 이양을 보고 이 상가집 개라고 하면서 막 놀림을 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 근데 이양은 원래 자기 본심을 딱 숨기고 있었던 거거든. 왜 그런가? 요 세도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발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허수아비 왕을 좋아해. 허수아비 왕,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예를 들어 그게 철종이지. 철종 강화도령이라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나무하고 이런 농사 짓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조금은 잘 모르니까 전하 이거 결제 좀 하면서 찍어주고, 결제 좀 하면서 찍어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요 왕을 통해 마련될 수 있거든. 그에 반해서 좀 똑똑하고 또 잘난 왕족이 있으면 우리의 권위에 좀 도전할 수 있겠다, 이런 위험에 영모죄를 씌워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아직 자기 시기가 아닌데 나 똑똑하다라고 해버리면 바로 제거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었으므로 요거를 좀 숨기고 자기 본심을 숨기는 도강양해하는 만신상담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가
드디어 자기의 시기가 옵니다. 그 전에 왕이었던 철종이 자기 후사 없이 사망을 하게 되는,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다음 이제 왕을 누구로 세워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생기게 되는데, 당시 국가의 큰 어르신이었던 요 자이대비 조씨가 요 이하응과 결탁을 하게 돼. 요 사람은 풍량조씨인데 안동깁시 세력들의 힘이 너무 세니까 요 이하응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 말 잘해, 똑똑해, 자기 야심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결탁을 하게 되고, 세도가들도 이양 요 좀 양아치 있어갖고 좀 힘도 약한데 여기 출신에서 왕이 나오면 또 우리 마음대로 철종처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여기도 조금은 오케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 이항의 둘째 아들 12살 이원복이 이제 고종으로 올리게 되고, 이제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요 10년간의 시기를 아까 말했듯이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라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대원군이 이제 자기의 권력을 잡았어. 이제 몸속에 품어놓았던 칼을 이제 꺼내 들어가지고 조선을 다시 다지고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먼저 대원군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정치적으로 세도 정치를 박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왕실의 위엄도 살리고 개혁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안동깁시 세력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가 요 비변사예요. 비변사. 요 비변사를 축소하고 요 폐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왜 비변사를 축소하고 폐지하는가? 요거를 보게 되면, 먼저 그 이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의정부 6조체, 의정부 6조체제. 맨 처음에 여러 관리 지방관리나 하도 관리들이 여기 6조에다가 요 정책을 올려달라 얘기를 합니다. 6조에서 또 의정부 아니면 왕한테 올라가고, 의정부에서 다시 이렇게 왕으로 올라가게 되면 왕에서 이거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하란다, 또 정책 왔다 갔다 하면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복잡하고 번거로운 그런 행정의 체계가 잡혀 있었거든. 근데 이 비변사는 이게 언제쯤에 조선 최고의 기구가 됐을까? 임진왜란. 이름 그대로 비변, 즉 변란을 대비하기 위한 요 기구, 임시기구 그 뜻이거든. 삼포회란, 을묘이변을 거치면서 임진왜란 때는 조선 최고의 기구가 되는데, 왜 그러는가? 당시 여기 비변사에는 고위관리들이 한 번에 다 모여. 고위관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전쟁이 났습니다. 일본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6조 얘기가 병조 얘기하고 올라갔다 하면 전쟁 끝나. 국가가 이미 망했어. 그러므로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 빠르게 행동을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위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자, 신립을 보내고 어떻게 하자. 그래서 왕에게 제가를 올리고 오케이. 상당히 빠른 행정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변사가 전쟁용 기구였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니까 편해. 그래서 이 체제가 그대로 이제 고종,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기까지 계속 갔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 비변사가 모두가 모여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니까 여기 특정 세력이 이 비변사를 독점해버리면 큰일 나. 이게 독재가 할 수 있거든. 이게 바로 세도 정치로 이제 변질되겠지. 이제 일당도 알고 일문전제와 하나의 가문이 비변사를 다 먹어버리니까 세도가들을 약화시키려면 여기 비변사를 축소하고 폐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칼을 사건이 들어가지고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 기능을 또 폐지시킨다. 그에 따라 여기 비변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치와 군사의 기능을 다시 양분을 하게 되거든요. 정치는 다시 요 의정부로 이제 돌리게 되고, 다음에 군사적 기능은 여기 당시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었던 요 3군부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개혁의 의지를 딱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도가들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폈다면, 그 다음에는 왕족의 권위를, 왕실의 권위를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요 경복궁을 이제 중건을 하는 사업이요. 다시 짓는다. 요 말이거든. 경복궁은 상당히 좀 비운의 역사를 많이 가진 그런 궁궐입니다. 이게 조선 제일 넘버원 복궁이거든. 창덕궁, 창경궁은 경복궁보다는 약간 그 순위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경복궁이 화재가 좀 심하게 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일본군이 올라오니까 이제 몸을 피해가지고 저 멀리 도망가게 되거든요.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 경복궁에 불을 지르고 이게 상황이 있었는데, 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상황, 그리고 흥선대원군 집권기까지도 약간 요게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고 방신의 상태에서 있었는데, 드디어 왕실의 위협을 조선 제일의 넘버원 복궁 경복궁을 세우겠다, 이런 정치하에 경복궁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궁궐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가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나무를 하려면 돈이요, 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요 당백전이에요, 당백전. 상평통모인데 상평통모의 100배 가치가 있는 요 일당 100개의 돈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 따지면 지금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잖아. 그러면 100만원짜리 화폐, 또 500만원짜리 화폐가 시중에 쫙 뿌려지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액 화폐가 시중에 뿌려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인플레이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하나가 요 원납전이에요. 원납전. 이름을 풀이하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다 이 뜻인데 이게 조금은 저 기부금의 성향이 있었지만 현대인은 요거를 조금은 이상하게 좀 이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양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눈치를 주니까 거의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눈치를 주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돈을 조금 울면 겨자 먹기로 낸다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지산동에는 몇만 냥, 또 어느 보물동에는 몇만 냥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도 강제 기부금을 걷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원래 떨이를 하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지만 사람들이 놀리면서 원망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돈을 납부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기도 했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양반의 묘지 이름을 막 벌목을 해가 당시 양반들이 묘 주변에 나무, 특히 소나무를 심거든요. 소나무를 심으면 귀신들을 쫓아주고 그리고 우리 가문에 복이 들어온다 이런 거에 따라 묘 주변에 나무들을 심었는데 이렇게 궁궐을 지으려면 이 큰 기둥이 필요해요. 큰 기둥. 어느 지방에 양반 묘지를 보니까 정말 엄청난 몇백 년 된 금강송이에요. 금강송. 저거 이제 기둥으로 쓰면 정말 좋을 건데 라고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딱 써버리고 기둥으로 또 백성들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정조 때도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수원화성을 건설을 했는데 여기서는 백성들한테 강제로 막 일을 시켜. 그래서 막 경복궁 타령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 구반은 저쪽 운동장 가가지고 나무 좀 옮기고 자 나무 옮겼어 수고했다 조심히 들어가 해버리면 당연히 싫지, 알겠지? 뭔가 대가를 주면 그래도 했다라고 하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강제로 일을 시키니까 백성들한테도 욕을 먹고 양반들한테도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경복궁이 완성이 됩니다. 경복궁이 쌤이 이번 겨울방학 때 경복궁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 역사문화 탐방으로 해가지고 그때 갔는데 좀 감동을 좀 먹었어. 왜 그런가?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 근정전 어플이 되었지만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안에 관찰하고 우아하는 모습에 좀 감동을 좀 먹었거든요. 이게 대원군이 이 경복궁 이 복원 사업을 해놓지 않았으면 현재 사람들이 경복궁 다시 지으려면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픕니다. 즉 일제강점기 때도 건물들이 많이 해체되고 대원군 이외에도 불이 좀 났긴 났거든요. 근데 그 틀을 좀 잘 잡아놨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문화유산이 남았지 않았을까. 물론 당시에 피와 고통의 경복궁이었지만 현재는 우리에게는 정말 귀중한 유산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세도가들도 박살을 내고 왕실 위원도 차리는 정책을 폈다면 그 다음에는 국가의 틀, 국가의 뼈대를 잡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법전을 펼쳐나가거든요. 조선 초에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게 됐고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 통편 만들어지긴 했지만 영정조 때 시기랑 흥선대원군 때 시기랑은 조금 사회가 변화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사회의 변화된 모습들을 요 법전에다가 넣는다. 그에 따라 요 대전 회통이라든지 아니면 요 육전조례라는 법전을 이제 편찬하게 되거든요. 대전 회통, 육전조례 이런 것들을 이제 편찬을 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다시 스토리로 이해를 하면 세도가들을 박살내고 왕실의 위엄도 살리고 국가의 기술을 쌓았으면 요 밑에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밀란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산정의 물란이라 해서 세계의 세금에 대한 그런 가혹한 수탈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산정 물란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게 있을까? 산정.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야 되는 거. 군정. 그 다음에 환정하기도 하고 환곡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전정은 토지세야, 토지세. 땅의 세금을 이제 내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잠깐 양전 사업에서 밭을 계산한다, 양을 센다 이 뜻이거든요. 숨겨진 땅, 요 은결을 이제 색출해, 은결을. 왜냐 미신고 토지는 국가 관청이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 부과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숨겨진 땅들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할당되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양전사를 펼치게 되고, 분정은 이제 요 호포제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된다. 그 이전에는 사람 장정별로 한 명 한 명씩 군포를 거뒀다면 이제 호 단위로, 이제 가호 단위로 개똥의 집에 포, 말똥의 집에 포, 이런 식으로 포를 거두게 되거든요. 여기 81페이지에 자료 플러스를 보면 호포제 실시 전후 군포 부담층의 변화되어 있는데, 면제층, 양반 등이 있었지만 여기 납부층에 양반도 들어요. 양반. 원래 양반은 군포를 냅니다. 이게 양반의 정말 특혜 중에 특권 중에 한 개였거든요. 근데 양반에게도 포를 거두니까 양반호한테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거든. 근데 요거를 조금은 미봉책으로 가라앉히고자, 이건 양반 네 이름으로 포를 거두는 게 아니다. 너희 집 무슨 이름으로 이제 이름 올려가지고 무슨 이름으로 포를 거둘게,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포를 거두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황곡이에요. 황곡은 이제 백성들을 부유하기 위한 그런 정책인데, 보통 쌀을 먹을 게 없을 때 빌려주고 그 이자를 이제 국가 세금으로 쓰는 또 황곡 제도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했다. 추수를 하고 다음에 봄쯤이 되면 요 식량이 떨어집니다. 가을에 추수했던. 그래서 한 5, 6월쯤에 보리가 자랄 때까지 여기 좀 버텨야 되거든. 보리. 그다음에 또 가을에 또 쌀을 갈 때 또 버텨야 되는데, 요 보리가 다 자랄 때까지 그 배고픈 시기를 뭐라고 할까? 보릿고개. 요 보릿고개에 사람들이 좀 굶어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때 요 황곡을 해줘가지고 쌀이나 식량을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추수를 했을 때 이렇게 다시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게 하는데, 이자가 세금이니까 할당량. 그래서 강제로 황곡을 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현재로 따지면 강제로 대출을 해줘. 대출해가지고 대출금이랑 이자를 갚아라, 이렇게 황곡 제도였거든. 그리고 탄관오리들이 돈을 주고 이제 그 벼슬을 사니까 자기 본전 생각에 나 다시 이제 올 돈 줬던 거 다시 뽑아야 된다. 본전을 뽑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에 따라 삼정의 문란 중에 요 환곡의 폐단이 가장 심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황곡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개인이 창조를 유지하는 요 사창제를 시작하게 되거든. 수령이라든지 아전들이 요 황곡을 이제 운영한 게 아니라 각 마을에서 조금 덕망이 있고 좀 부유한 사람한테 사창제를 맡겨가지고 개인의 창고를 이제 사람들한테 부유미로 쓰게 하는 황곡의 폐단, 사창제가 이때 실시가 된다. 다음에 두 번째가 요 서원이에요. 서원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서원은 무엇인가? 현재로 따지면 사립 중등 기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로 따지면 지금 어느 대구 어느 지방에 요 능인서원이 위치해 있고, 옆 서원에는 요 경신서원이 있고, 옆 서원에 또 대륜서원이 있고, 또 여기에 또 오성서원이 있다. 근데 여기 서원의 학생들이 과거 시험을 치고 여기 정부 청와대에 진출을 하게 되면, 너 어느 출신 어느 스승님 제자냐? 난 능인서원이 누구 제자다. 너는 우리 당. 너는 어느 출신 어느 스승님 제자냐? 나 어느 당. 그럼 난 우리 당. 이게 분당에 폐해 발생하고, 이게 심한 게 이제 세도가의 폐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인 서원이었고요. 또 서원은 잠깐 세금에 대해서 면제 혜택 등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위치로서도 조금은 손해가 보는 일이었고, 여기에 유생들이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양반 유생인데 네가 뭐냐 하면서 수탈을 해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서원을 전국에 47개 400서원, 임금이 현판을 내린 서원만 제외하고는 싹 다 정리해버리는 이 서원 정리 사업이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대원군의 대내 정책을 봤다면, 다음에 대원군의 대외 바깥쪽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쳤는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전 중국이나 일본에도 여러 가지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대원군이 아직까지 좀 욕을 먹는 이유가 뭔가? 이 쇄국 정책, 옛날로는, 현재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거든. 또 우리나라가 개화가 늦어져가지고 식민지로 전락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내가 당시에 대원군이라면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 이게 대내적으로도 비변사 축소 폐지하면서 세도가들 양반들한테 조금은 대원군 잡히기만 해봐라, 내 진짜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나올 정도로 일을 하고 있었고, 경복궁 중건하면서 원납점, 요진이 벌목하지, 강제 노역시키지, 정말 백성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상황, 민생 참정이 물론 시작하면서 혹보제 양반한테 포를 거두지, 수령도 수탈 못하게 하지, 서원을 정리해서 욕을 가장 많이 먹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30살, 40살, 50살 됐어. 근데 뉴스에서 이제 이번 정부 정책이 전국 이제 국립 또는 공립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서원들 폐교한다. 뉴스 능인고 폐교 결정 이렇게 떠버리면, 여러분들 지금 모르겠지만 40대 50대 자기 모교라는 존재가 정말 크거든요. 근데 자기 모교가 폐교됐다? 전국의 양반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다 이제 평선대원군 잡히기만 해봐라, 너 진짜 꼬투리 하나 잡히면 내 진짜 어떻게 해버린다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외 정책에서 프랑스, 미국 개방 환영, 우리 조선으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 당장 대원군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도 폐모살제로 반정으로 물러났지만 후금이랑 중립외교를 하면서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물러나는 그런 기기가 있었거든. 마찬가지 대원군도 이런 서양 세력들을 그냥 막 받아들였다가는 자기도 위험하기 때문에 대원군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 어쨌든 요 프랑스 세력이랑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러시아가 점점점 남아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연해주와 우리나라 조선의 국경이 맞닿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요 프랑스 세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욕을 하기 시작한 거는, 아니 당시 유교 사회니까 저 천주교 저 제사도 지내지 않는 저런 서양 오랑캐 세력이랑 어떻게 국가의 거의 대원군이 저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욕을 하니까, 나 아니다 이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요 병인 박해를 이제 발생을 시키거든요. 병인 박해,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게 되는데, 나중에 요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1866년에 요 병인 양요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 또 한 번에는 미국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통상 수교를 요구하려고 대동강을 타고 들어왔다가 얘들이 너무 막 약탈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불에 태워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요 신미 양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순서는 1, 2, 3, 그다음에 요 병인 양 요가 이제 발생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병인양요는 처음에 강화도 먼저 우리나라 한양으로 들어가는 맨 먼저 입구가 요 강화도이기 때문에 요 강화도에서 많은 전투를 하게 되는데, 뭐 한성근, 양원수 이런 사람들이 결전을 하게 되면서 이들 물리치게 되지만, 당시 요 외규장각이 요 강화도에 있었거든요. 요 규장각은 정주할 때 들어봤을 건데, 요 규장각이 원래 왕실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많은 귀중한 책들이 여기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책들이 불에 타버리면 옛날 실록처럼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왜 바깥쪽에 강화도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많은 서적들을 보관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 의궤를 약해, 이궤를 이들이 약탈을 해간다. 의궤는 무엇인가? 나라의 행사들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책들이었거든요. 의궤를 약탈해 가버리는 그런 병인양요 상황이었다. 프랑스는 조금 남의 유물유적, 다떼가 오벨리스크, 로제타석 그런 이상한 취미가 있거든요. 근데 의궤가 우리 철도와 관련해가지고 좀 대여하는 형식으로 현재는 반환의 상태가 완전한 반환은 아니고, 어쨌든 이때 의궤 약탈하게 되고, 다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요 신민양요가 발생하기 전에 여기 오페르트라고 하는 요 독일인 이상한 놈이 등장을 하게 된다. 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보게 되면, 오페르트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부한테 우리 좀 통상 수교하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거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미국인의 사주를 받은 오페르트가 당시 그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을 하려고 그래. 충청도쯤에 그 이제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가 있더라. 남영군은 현재 임금의 할아버지인데 요 안에 많은 귀중한 보물들도 있고, 남영군의 시체를 가지고 이들이랑 거래를 해서 시체 받을래 말래, 우리가 우리랑 통상수교할래 말래 이렇게 거래를 하면 조금은 되지 않을까, 통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도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밤에 가서 도구를 하니까 무덤이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해가지고 밤새 내내 인부들 동원해가지고 묘를 파도 이게 파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오니까 포졸들이 뛰어오는 그런 느낌을 차려가지고 이들이 도망가 버리는데, 요걸 느끼고 대원군이 이게 뭐냐, 왜 남의 아버지 묘를 파고 그러느냐에 따라 통상수교, 서로 상거리를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난다. 어쨌든 요 뒤에 1871년에 제너럴 셔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요 신미양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신미양요. 당시 상황을 보면 61년도부터 65년도까지 미국이 남북전쟁이야. 노예 해방이냐,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요걸 따라서 전쟁을 치르고 난 직후였기 때문에 전후복구 사업으로 상당히 좀 바빴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71년쯤이 되면 어느 정도 전후도 복구되고 나라가 좀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 4, 5년, 5, 6년 전쯤에 이런 게 있었더라.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신미양요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 이때도 강화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제연 장군이 또 광성보 등지에서 크게 활약을 하지만 조금 전쟁 중에 전사를 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때 요 장군 수자기가 미국에게 뺏기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연 장군 요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 신미양요를 전후로 해가지고 요 척화비가 이제 전국에 건립이 되면서 여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의지를 더욱더 표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외 정책은 이제 19년도 작년 이제 11번 문제에 기출된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